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후유장애 위자료 120만원, 휴업손해 765만원, 상실수익액 1401만 3594원, 간병비 108만 9060원, 기타 손해배상금 24만원, 향후치료비 500만원 해서 총 2919만 2654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보행 중에 차량에 충격당하는 경우 보통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발목 관절이 골절이 된 경우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실제 합의할 때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목 골절은 보행 중에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이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목 관절에 체중이 실리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보통 충격으로 인해 뼈가 재이치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 내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 보통 1년 정도 경과 후 내고정 금속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록 금속 제거술은 금속 내고정술에 비해서 쉬운 수술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마취도 해야 되고 피부를 다시 한번 절개해야 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므로 총 2번의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수술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1년 지나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손해배상이라도 올바르게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동차 보험약관의 대인배상 항목에서 손해액 항목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발목 골절의 경우 부상 항목뿐 아니라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상 항목과 후유장애 항목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상 항목을 보시면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이 있고요. 적극손해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가 인정이 되고 치료관계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병원에 직접 납부해야 될 병원비는 크게 없습니다. 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보통 상급병실료, 약제비 등이 있겠죠. 상급병실료의 경우 입원한 병원,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병원 외부의 약국에서 투약하는 경우 병원과 달리 지불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제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는데요. 이 위자료 항목은 부상 항목에도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후유장애 항목에도 있습니다. 만약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족관절의 양과 골절로 상해 5급에 해당한다면 부상 위자료는 5급에 해당하는 75만원이 될 것입니다. 휴업손해 항목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익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발목 골절로 인하여 90일간 입원한 경우 300만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90일 곱하기 85% 765만원이 휴업손해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간병비 항목은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목 관절의 양과 골절로 입원한 경우 상해 등급 5급이므로 15일 한도 내에서 발생한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간병비용은 1일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참고로 지금 기준인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 1일당 간병비 인정기준 금액은 108,906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0일간 간병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08,906원 곱하기 10일 해서 189,06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금 위 4가지 항목 이외의 손해배상금으로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 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입원 기간 이후 30일간 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30일 곱하기 8,000원 해서 24만원을 지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부상 항목이고요. 발목 관절이 골절된 경우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항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시면 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하는데요. 통상 발목 관절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4%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14%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 후유장애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실 수익액 항목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상실 수익액 항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발목 관절 골절을 입은 경우 왜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종아리와 발을 연결해주는 관절인데요. 경골과 비골의 하단부와 거골이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관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발목 관절은 배굴, 저굴, 내반, 외반 이렇게 네 가지 운동 방향을 가지는 관절입니다. 만약 경골이나 비골, 거골 등이 골절되어 발목 관절이 손상되게 되면 관절의 주요 기능인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면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노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올바른 손해배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된 경우에는 이 노동능력 상실 부분을 잘 평가받아서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발목 골절상을 입고 3년 동안 14%의 노동능력 상실이 생긴 경우 300만 원 곱하기 14% 곱하기 33.3657 총 1,401만 3,594원이 상실 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간호비의 경우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발목 관절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인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는데요. 향후치료비는 흉터, 성형수술 비용이나 금속 핀 제거 비용 등이 산정이 되고요. 성형수술 비용 같은 경우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할 수 있고요. 금속 핀 제거 비용의 경우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인 65세 피해자가 3개월간 입원하고 30일간 통원했으며 입원 기간 중 10일 동안 간병비가 발생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률 14% 3년 한시장애가 남고 흉터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핀제거 향후치료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후유장애 위자료 120만 원, 휴업손해 765만 원, 상실수익액 1,401만 3,594원, 간병비 108만 9,060원, 기타 손해배상금 24만 원, 향후치료비 500만 원 해서 총 2,919만 2,654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손해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후유장애, 향후치료비에 따라 모두 달라지며 평가하는 시점이나 사람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신 경우 내 편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